서울 집값이 다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시장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점점 힘을 잃고 있고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실제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의 변화 조짐과 함께 매물 증가와 대출 규제 가능성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상승 자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최근 5주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시장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울 핵심 지역의 흐름입니다. 송파구는 0.09%, 강남구는 0.07%, 용산구는 0.05%, 서초구는 0.01%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 흐름은 시장 전체 분위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른바 준강남 지역으로 불리는 과천시 역시 0.0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전체 가격 흐름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사이에 약 18억 원 낮아진 거래 사례가 언급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 증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1만 5천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동작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급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매물 추이를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든 지역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한 단지 10곳 중 8곳은 오히려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달여 동안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는 총 2,241곳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15억 원 이하 아파트였습니다.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영등포, 강동, 동작, 강서 등 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며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동안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됩니다.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등에서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가운데 약 8건이 15억 원 이하 매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의 중심이 이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 규제 가능성 역시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금제도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식 보유세 체계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공주택이며 자가 보유 비율은 약 9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보유세 부담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거주와 임대용 주택을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도 규제가 강한 대신 양도소득세는 없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능성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도시 개발과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제기동 한옥마을은 제2의 익선동으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동시장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페와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상업 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계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퐁피두 센터 한화가 문을 열 예정이며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신안에는 수상미술관인 플로팅 뮤지엄이, 제주에는 박서보 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는 도시 경쟁력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쪽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핵심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15억 원 이하 실수요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중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 증가와 금융 규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물 증가 속도와 실제 거래 가격, 그리고 금융 규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부동산 시장 1일 동향이었습니다.